데이터야말로 공공의 원래 행정을 하거나 서비스하던 패턴의 개념을 버리고 민간 쪽의 어떤 생각과 마인드 그리고 이 서비스를 사람들이 어떻게 잘 해줄 거냐의 관점에서 시작해서 판단을 해야지 그냥 진행하는 식으로 하면 나중에 예산 낭비라고 하는 쓴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터 맛집의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분은요,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네. 아유, 우리가 진짜 너무나 가고 싶고 항상 즐겨서 가고 있는 그런 곳이죠. 제주도청에서 근무하시는 김기홍 과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주도에서 우리 국민들과 민간들한테 어떻게 데이터로 서비스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디지털 융합의 과장으로 계시잖아요. 저는 제주도청에 디지털 융합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범위가 넓고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기술을 서비스로 구현하는 큰 목적을 두고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빅데이터, 네. 그리고 스마트 시티, 예. 그리고 디지털 뉴딜을 총괄하거나 예. 혹은 드론, 예. 아니면 요즘 핫하죠. 메타버스, 이런 새로운 영역들, 여기 더해서 인공지능까지 뭐 좋은 거 다 넓습니다. 하네요. 네. 자, 제가 딱 듣기로 스마트 아일랜드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네, 제주도를. 네. 그 스마트 아일랜드의 정의라든지 그 하는 일들이 뭐예요? 네. 스마트 아일랜드라고 하면 좀 직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네. 흔히들 여러분들 많이 접하고 계신 스마트 시티에서 네. 파생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 시티를 데이터 중심의 그리고 제주도의 어떤 지형적인 네. 여건을 반영해서 섬이니까. 그렇죠. 네. 그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아일랜드라고 하는 네. 큰 제목. 이름이 되게 재밌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스마트 아일랜드를 슬로건으로 해서 네. 파생되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나 스마트 시티의 근간이 되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로 인해서 네. 어떤 불편하고 문제되는 그렇죠? 문제 해결 관점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 아일랜드. 그러면 스마트 시티가 아니라 스마트 아일랜드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례들이 좀 있으세요? 제주도는 누구나 아시다시피 섬이죠. 네. 그래서 지형적인 폐쇄성이 있습니다. 네. 분리돼 있죠. 네. 광역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네. 분리돼 있죠. 그럼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나쁘지 좋아요. 않고요. 이 데이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다른 지역과 섞이지 않는 분리되는구나. 그렇죠. 굉장히 고유한 순결성이 높은 데이터 좋다, 좋아. 네. 표현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제주도의 인구가 69만 정도 됩니다. 네. 근데 특이하게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은 1년에 1,500만 명이에요. 저희 같이 이제 이 데이터를 접하거나 기술을 접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뭐 관광객에 대한 추산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저희 제주도는 입도와 나가는 거, 이도 다 측정이 되잖아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출구가 공항과 항만밖에 없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데이터에 대한 정확도는 높은 도시죠.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사실 공공기관들 보면 우리 지자체나 아니면 우리 도에 몇 명의 외지인들이 방문했다가 어떤 일을 하고 가는지 이거를 분석하려고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 외지인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운데 제주도는 그게 쉽네요. 그렇죠. 일단 카운팅에서의 장점이 있고요. 네. 이걸 단순히 몇 명이 오고 몇 명이 갔다가 아니고요. 네. 어떤 연령대에 어떤 성향을 가진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왔느냐 안 왔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인데 그러네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이제 수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보셨어요?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지털 융합의 영역에서는 사실 관광, 교통, 환경 이런 여러 가지 분야의 카테고리에 전부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관광, 교통, 환경 등등이죠. 뭐 치안이나 안전까지도 이 기술 영역이 이 데이터 영역이 닿지 않는 영역은 없다고 봅니다. 없네요. 네,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저희는 재작년에 집중을 했던 부분이 관광과 교통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하철이 없다 보니 유일한 대중교통이 버스예요. 버스네. 이 버스의 이용과 활용, 관광의 연계성을 고려 안 할 수 없고요. 네.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은 편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기존의 대중교통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여건에 있었다. 네. 뭐냐면 여러분들 서울이나 육지 이런 좀 활성화된 지역에는 BRT라고 해서 버스 네. 정보가 정류장에서 잘 다 뜨죠. 알려주죠. 네. 그죠? 요거에 대한 보급률이 제주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아. 게다가 제주도는 한라산이 가운데 있어서 네. 이 동과 남과 북을 넘나드는 버스들이 네. 한 개의 구간이 정류장이 굉장히 넓어요. 아, 게다가 배차 간격이 넓고. 1시간, 1시간 반. 1시간, 1시간 반이에요? 인 곳도 있는 거죠. 와. 그러다 보니까 버스 정류장에 왔을 때 이 버스가 BRT까지 없는 곳에서는 네. 이 버스가 방금 지나간 건지 아, 좀 이따 올 건지를 알 수가 없죠. 잘못하면 1시간 반 기다려야 되네. 그렇죠. 네. 게다가 관광객들 입장에서 이런 불편한 대중교통 체계에서 네. 이거를 편하게 좀 알게끔 해주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던 네. 거죠. 그래서 아. 대중교통 체제는 예. 이제 해당 부서, 대중교통과나 해당 부서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음에도 여건상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고 네. 저희는 이런 거를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편하고 직관적으로 잘 쓸 수 있게끔 관광객들이 그걸 잘 활용해서 관광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희의 목적이에요. 버스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버스를 네. 기존의 버스 정류장에 버스 정보를 알려주는 체계를 벗어나서 네. 초정밀 버스 체계를 만든 겁니다. 초정밀 버스 체계. 네, 그래서 저희는 네이밍을 초정밀 버스 정보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진짜 초정밀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요? 네. 네, 기존의 버스 기대돼. 정보 앱의 수준을 넘어가는 버전이고요. 예. 버스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지도상에서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실시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실시간을 얘기해요? 실시간이면 지금 이 순간에 카카오 맵을 통해서 제주도를 보면 예. 지금 몇 번 버스가 제주도청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1초 전, 2초 전, 뭐 그렇죠. 이런 정도로 알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박. 네. 진짜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게 저희가 이제 과기부와 예. 저기 정부화진흥원의 어떤 공모 사업을 통해서 예. 한 2년 전에 이제 큰 사업을 했었죠. 그래서 버스에다가 초정밀 GNSS라고 하는 GNSS. 예, 초정밀 위치 정보 디바이스를 다 설치를 한 겁니다. 아, 버스에다가. 예. 버스가 몇 대나 있어요? 한 889대 정도 있다고 정확하게 보시면 하시네요. 네. 889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GNSS를 설치하고. 그렇죠. 중요한 부분은 이 GNSS가 뭐냐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일반 여러분들이 쓰시는 핸드폰의 GPS는 다 아실 거예요. 네. 이 GPS는 그 오차값이 20m에서 50m까지 위치를 관제하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오차값이 너무 큰 거죠. 50m면 뭐 버스 차선을 벗어나서 한참 가도 50m네요. 그렇죠. 네. 예, 이거를 보정하는 기술들이 있지만 어. 이거를 서비스하기에는 그 값들이 자꾸 튀기 때문에 그거를 구현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인데 네. 제가 GNSS 디바이스를 이 손바닥 크기 반만한 거를 다 버스에 달았고요. 네. 이건 그 위치 값을 30cm 안까지 잡아냅니다. 그렇게 되면 와, 버스가 정확하게 30cm. 예, 어느 차선까지 가는지를 관장할 수 있는 거고. 차선까지 알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버스의 위치 값을 초 단위로 네.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스트리밍으로 받아서 네. 이제 카카오 맵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카카오 맵에 가면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맵에서 네. 그 레이어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네. 레이어를 눌러서 제주 버스를 활성화시키시면 그죠? 전국의 지도에서 제주도만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버스가 움직이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잡아가지고 볼 수 있으면 그렇죠. 이거 많이 이용해요? 네, 지금 최초 서비스가 19년 말에 이루어졌고 서비스 이후에 제가 그 추산한 바로는 이제 한 800만 명 이상 신규 가입을 해서 쓰고 있고요. 제주도 내에서도 우리 학생들이나 좀 젊은 층들은 굉장히 열심히 잘 쓰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관광객들이 기존의 맹목적인 렌트카를 벗어나서 이제 도보 여행이나 버스 연계형 여행을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했네. 그렇죠. 여건이 됐다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도민뿐만 아니라 관광객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여행의 패러다임 형태를 바꾸는 그런 계기도 되고 데이터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네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공공의 생각의 전환 관점인데요. 네. 이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도청에서 앱을 만들어 서비스 했다면 네.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썼을까요? 안 쓰죠. 안 쓰죠.
폭망했을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애초에 이 모델을 만들 때부터 카카오랑 카카오 맵과 굉장히 유기적으로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이 이미 잘 쓰고 있는 민간의 플랫폼과 맞아요. 컨텐츠를 어떻게 잘 연계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느냐.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해서 그 서비스를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미 편안하게 쓰고 있는 카카오 맵을 갖다가 그대로 활용하시니까 800만이라는 사용자가 확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카카오도 좋아하겠네요. 카카오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민간 협업 모델로 저희는 한 건데 서로가 이제 윈윈하는 전략으로 설계를 한 거죠. 네. 스마트하신데요. 네. 그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주도니까 그 제주도의 지자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뭐 다른 데이터나 또 어떤 접근 방법이 있을까요?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영역인데 빅데이터 플랫폼은 제주도의 경우에 17년도부터 플랫폼을 초기에 구축해서 만들었고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렵긴 하겠다만 쉽게 얘기해서 공공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이제 아날로그식 데이터들을 이제 영역별로 차곡차곡 쌓는 거죠. 그걸 위한 플랫폼 자체에 대한 고도화도 계속했고 이 고도화 과정 안에서 기능적인 스트리밍이 가능한 이런 기능적인 요소까지 업그레이드를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맵 같은 서비스도 가능한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 빅데이터 플랫폼 자체를 그냥 데이터를 쌓는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저희 빅데이터 플랫폼은 일단 내부망으로 구성은 돼 있다만 애초에 설계하면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져와야겠다고 판단된 부분이 와이파이 데이터입니다. 와이파이 데이터요? 공공 와이파이 데이터죠. 그건 왜 필요해요? 기존에 지금 공공 와이파이는 이미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지자체나 다 확산 사업을 하고 있어요. 데이터는 돈이죠. 안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소모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공공 와이파이는 일단 공짜니까. 특히 학생들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제주도에서 그 관점에서 학생들의 포커스도 있었지만 제주도는 아까 말씀드린 국제 관광 도시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는 공공 와이파이가요 생명과 같아요. 그러네. 그래서 공공 와이파이 확산 사업을 사실 제주도는 17년 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17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요? 전부터 와이파이 확산 사업을 해왔고요. 자체적으로. 지금은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이 와이파이가 확산이 돼 있고 주요 관광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그리고 버스 정류장 그리고 하다못해 최근 이제 한라산에서도 와이파이가 되게끔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제주도 가면 어딜 가든지 와이파이로 접속 가능하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렇죠. 아예 그 격오지 말고는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안 되는 곳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전체 버스에도 와이파이가 다 돼 있습니다. 버스도 다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와이파이의 중요성이 사람들이 국민들이 데이터를 공짜로 쓴다로 접근하면 안 되고요. 저희 같이 이제 기술자들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쓸 때 이 사람들의 이 접속, AP를 접속하는 접속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 빅데이터 플랫폼에 이제 쌓게끔 누가 접속하는지 뭐 어디서 접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AP에 접속이 되면 AP 정보가 이제 쌓이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이 핸드폰 번호는 맥 어드레스 정보가 있어요. 마치 사람들의 주민번호 같은 굉장히 고유 번호가 있는데 겹치지 않거든요. 이 맥 어드레스 정보랑 AP 값을 데이터에 쌓는 거죠. 빅데이터 플랫폼에. 값이 딱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다가 와이파이를 처음에 제주도에서 쓰려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목적으로 제주도를 왔는지 뭐 도민인지 아닌지 이런 데이터를 물어보거든요. 설문을 해가지고 그 데모 정보를 확인하는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어드레스의 어떤 유니크한 값과 이런 기타 데이터를 묻고 이 묶은 값에 어떤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누굴 알게 되면 개인정보 위반이고 어떤 사람이 어떤 AP 값을 거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주도를 방문하거나 지금 관광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턴키식의 트래킹 데이터를 우리가 습득할 수 있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도움을 주려고 어떤 서비스 또 만드실 계획이세요? 기본적으로는 개별 관광에 대한 어떤 패턴을 읽을 수 있고 여기에다가 민간 데이터인 KT나 SK의 또 민간 데이터, 유동인구 데이터를 묶으면
굉장히 고퀄리티의 데이터가 새롭게 생긴다고 보시면 되죠. 와, 그러면 또 이제 민간하고 합치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네. 예, 그게 되면 어떤 류의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 걸 좋아하고, 예, 그 다음에 어떤 경로로 이동하고, 네. 예, 어디 가서 뭐 소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겠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소비 패턴은 이제 저희는 이제 BC 카드 데이터를 쓰는데 카드 데이터하고 이런 카드 거. 데이터를 예. 붙이면 어떤 연령의 남자가 여자가 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 어디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소비 패턴까지 하는지를 추측해낼 수 있는 거죠. 또 초정밀이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럼 외국인 관광객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를 가는지를 다 파악이 되면 진짜 좋은 곳인데 외국인들이 안 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를 안내를 할 수도 있고 진짜 쓰임이 많겠네요. 그렇죠. 예. 처음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예. 외국인 빈도수가 좀 적죠. 예. 근데 예전 코로나 전만 해도 제주도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BC카드 데이터를 쓰는 이유가요. 네. 그것도 중국인들의 소비 패턴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맞아요. BC카드가 BC카드만 그게 제일 많잖아요. 그죠? 아시는 분은 역시 네. 바로 이해를 하시는데 네네. 우리가 이런 중국인들에 대한 이동 패턴과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입도를 해서 네. 어떻게 움직이고 어디를 많이 가고 네.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거는 예전에 분석한 거긴 하지만 중국인들이 나중에 이 네네. 저녁에 와이파이 접속해 있는 패턴을 보면 네. 다 제주시 권역의 신시가지나 이곳에 다 숙박을 해요. 그 밤에 와이파이 접속하는 데가 다 거기 몰려 있거든요. 네. 되게 특이한 데이터인 거죠. 네. 이런 걸 데이터 값으로 알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왜 거기에 가는지만 이유를 한번 확인하면 그렇죠. 네, 다 되겠네요. 재밌는 거죠. 제주도에 와서 어떤 서귀포의 움직이는 패턴을 보이다가 예. 밤에는 다 글로 자요. 왜 그래요? 재밌는 게 지금 제주시 그 지역에요. 네. 대형 면세점이 있어요. 저녁 시간 그리고 새벽 시간에 한번 가봤더니 네. 그때 당시에 어쨌든 줄을 몇백 미터를 네. 서서 중국인들이 새벽까지 그냥 그 면세점에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낮에는 돌아다니다가 밤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밀집한다는 네. 점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움직임 패턴상 교통의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을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교통을 도로 확장을 하던 네. 새로 노선을 짜던 네. 이런 데이터에 대한 결과값들을 해당 부서에 활용할 수 전달해서 있네요.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데이터의 활용이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민간에 있다 와서. 제가 공공을 너무 무시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근데 진짜로 이렇게 이 서비스가 어떻게 도움을 줄까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들을 설계하는 이 방식 자체가 사실 항상 데이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걸 제대로 그냥 다 실천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네, 항상 신기하네요. 예, 항상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 데이터를 모르는 사람도 그렇고요. 네. 특히 제가 있는 공공 영역에서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네. 이 데이터야말로 공공의 원래 행정을 하거나 서비스하던 패턴의 개념을 버리고 민간 쪽의 어떤 생각과 마인드 그리고 이 서비스를 사람들이 어떻게 잘 해줄 거냐의 관점에서 시작해서 판단을 해야지 이걸 기존의 공공에서 그냥 뭐 ISP를 하고 계획 세우고 네. 그냥 진행하는 식으로 하면 네. 나중에 예산 낭비라고 하는 쓴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죠. 또 날라오죠. 네. 네. 그 향후에 뭔가 과장님 쪽에서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우리 과는 이런 것들을 더 해봐야 되겠다라고 준비하거나 계획하는 건 뭘까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재밌는 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주민 참여형 예. 이제 데이터 기반의 주민 참여형 이제 가치 더함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참여형 가치 더함이 이게 네. 뭐예요? 여기 가치 더함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네. 뭐냐면 이제 공공의 어떤 새로운 사업 발굴의 방법을 네. 이 공공이 그냥 이게 문제니까 이걸 하자가 아니죠. 음. 주민들이 직접 지역 현안에 대한 이슈와 네. 어떤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거예요. 네.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아시는 민원 창구하고는 또 결이 틀려요. 제주도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제안해주는 창구입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와요? 예를 들어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지금 가치더함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을 가지고 있고 예. 관광지인데 장애를 갖고 있거나 네. 이동 약자가 갈 수 없는 곳이 너무 많다. 아, 그때 당시만 해도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무장애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까보면요, 이 관광지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다 없다로 끝났어요. 그것만 보고는 휠체어를 타거나 이동의 약자 예. 입장에서는 갈 수 없는 관광지. 네. 갈 수는 없는데 거기 화장실 있으면 뭐 합니까? 그쵸. 예. 화장실이 있다 없다로는 거기 지금 뭐 바닥이 어떻게 돼 있는지, 뭐 다른 화장실이 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알 다른 수가 요소가 많구나.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안을 해줬고요. 같이 네.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재밌는 순서가 있습니다. 네. 주민이 그 제안을 하게 되면 네. 공감 투표를 해요. 아, 예. 네, 공감 투표 100표를 받으면 네. 이 100표 받은 요 주제를 예. 그대로 스스로 해결단. 네. 그러니까 제주도의 주민들이 예. 직접 이 제안한 거를 평가하고, 어. 그죠? 이제 다시 이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판단하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를 정의를 해요. 예. 문제 정의를 하고 예. 해결 방안 제시를 할 때는 이제 기술자로 구성된 자문단이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떤 기술로서 이거를 해결할 수 해결할지 있는지, 아이디어를 내는구나. 그쵸. 예. 설계를 하죠. 기초 네. 설계를. 이 설계가 끝난 제안을 다시 올려요. 예. 그래서 500표를 받아야 됩니다, 또. 아, 네. 100표, 그 다음에 500표. 그렇죠. 예. 네. 500표를 받고 나면, 네. 받고 나서 이제 최종 심사를 거쳐서 통과를 하게 되면, 네. 저희가 일부 시드머니를 제공해요. 이 최초 제안한 거를 이제 시드머니를 통해서 구현을 함으로써 최초 제안한 거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기술을 통해서. 제안만 받는 게 아니라 네.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으면 실제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네. 뭔가 구현을 한번 해보는군요. 그렇죠. 네. 기술 관점에서요. 예. 그때 민간에서는 당시에. 그런 걸 이제 애자일 방법론이라 그래서 그렇죠. 예, 일단 빠르게 한번 구현을 해보고 네. 거기에서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보는데 비슷하게 또 처음에는 가입자가 없을까 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지금 매년 가입자가 늘어서 지금 한 만 명 넘게 와. 가입을 하고 예. 이 공감 투표도 열심히 해주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때 무장애 와. 데이터를 처음 시드머니로 해서 이제 40개 예. 관광지에 대한 데이터 확보를 직접 시민들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참여를 해서 아. 그 관광지에 대한 네. 데이터를 확보하는데 이 데이터 확보의 방법이 실제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바닥이 노면이 네. 자갈로 됐는지 흙으로 됐는지 아스팔트인지 가는 구간에 경사가 20도인지 30도인지 오르막이 어떻게 되는지 디테일한 데이터를 스스로 이게 수집을 해서 네. DB화를 시키는 거죠. 이것도 초정밀이네. 아, 진짜. 네, 뭔가 컨셉이 있으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근데 이런 디테일이 네. 떨어지게 되면 네.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 저희가 관광지에 대해서 그렇게 초기 버전의 데이터를 만들고 이게 데이터라는 건 또 이게 메타데이터는 값들을 사람들이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비스로 책자를 한정판으로 만들었어요. 200부 정도 만들어가지고 50개 관광지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만든 거를 네, 공개하는 거예요. 그쵸. 네. 이 책자로 만들었더니요.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좋을 수밖에 오히려 없죠. 예. 지역에 있는 그런 몇몇 분들은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본인들을 위해서 이런 걸 처음 받아봤다. 진짜 고마워했겠다. 네, 처음 네. 받아봤다 하시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저희가 네. 그 했던 의미 깊었던 사업이 있고요. 지금은 한 140개 관광지로 네. 확대가 돼가지고 와. 데이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걸 넘어서서 네. 재밌는 걸 또 하고 있죠. 뭔데요? 여기까지 하나 더 들읍시다. 네. 네. 무장애 내비게이션, 무장의 내비게이션. 구축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건 또 뭐냐면 휠체어를 가진 분들이 관광지에 가서 어느 루트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네. GNSS 디바이스를 별도로 제공을 해주게 되면 이거를 가지고 실제 자동차 내비게이션, 어떤 루트로 어떻게 그쵸. 가면 거기를 편안하게 도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거구나.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것을 네. 관광지 안에서 구현해 주는 거죠. 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전국으로 퍼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드린 사업도 과기부와랑 니아 사업, 공모 사업으로 지금 구현을 하고 있고요. 네. 올해 한 30개 관광지에 구현이 될 겁니다. 이것도 맹목적으로 도에서 또 그 내비게이션 자체를 도에서 네. 구축하면 네.
사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네. 티맵하고 연계를 해서 구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아이디어를 공모전처럼 시민들한테 다 받고 그걸 갖다 투표를 받아가지고 많은 호응을 받은 부분들을 내부에서 돈까지 다 태워가지고 한번 구현을 해보고 그걸 또 초정밀 좋아하시는 이 방법을 가지고 진짜로 이게 될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공감을 많이 받으면 이제 전국으로 또 퍼지는 이런 패턴을 계속 만들어 가시네요. 네. 이 모든 지자체가 지금 뭐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드는 것들을 다 기획하고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분들께 뭐 조언 아닌 조언 아니면 같은 입장에서 이런 거는 꼭 한번 유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데이터나 기술 관점에서는 네. 기존의 공공의 개념과 공공의 행정 형태를 벗어나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벗어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공공이 그냥 행정상 돌아가듯이 하는 업무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패턴이 적용이 안 돼요. 네. 근데 이건 있습니다. 사실 공공에서 자기 분야가 아닌 부분을 뭐 기술을 낸다고 해서 빅데이터를 갑자기 해야 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 빅데이터에 대해서 공공분들께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빅데이터라는 거를 전문 지식을 갖고 내가 공공에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미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기술 영역이거든요. 네. 이거를 제대로 하려면 학위를 받고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공공에 계신 분들이 갑자기 나는 순환보직인데 갑자기 와서 학위를 받고 빅데이터를 네. 하고 뭘 하고 이걸 갑자기 서비스 만들고 하는 거 불가능하죠.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빅데이터 기술 영역과 빅데이터 분석 영역은 원래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네. 민간에. 네네.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역량은 빅데이터 기획 영역입니다. 기획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네.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정도 네. 그리고 어떤 현업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야의 예. 문제라고 하는 영역에서 네. 그 문제의 관점이 뭐고 이걸 풀어내기 위한 데이터 요소들이 뭐 있는지 네.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걸 예측해 보거나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거죠. 공공의 업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거를 기획을 하면 서비스로 좋을지 이런 것들을 잘 기획하는 그런 역량을 갖춰야 그런 된다. 역량이 제일 중요하죠. 아. 왜냐하면 기술을 하려면은 지금 공부 다시 해야 되는데요. 네. 못 하시죠. 어차피 그 기획이 잘 이루어지면 뒷단에 분석을 하거나 이걸 기술로서 풀어낼 수 있는 민간 영역은 충분히 잘 돼 있습니다. 네. 아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만약에 과장님이 데이터를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근데 생각하면 다 가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가지시겠어요? 갖고 싶은 데이터요? 너무 많은데요. 한 가지만 골라보세요. 한 가지만요. 네. 네. 우리 도민과 관광객들의 네. 관광 문화에 대한 감수성 데이터요. 혹시 이거를 알게 되면 다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뭔가 예측이라는 부분에서요. 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제주도에 대해서 그리고 네. 움직이고 가야 되고 겪어야 되고 네. 느끼고 싶은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알게 되면요. 네. 모든 움직임과 준비해야 될 것과 해야 되는 것들을 데이터로 다 알 수 있죠. 그들의 마음, 그렇죠. 네, 그들의 생각을 알고 싶다. 제 관광객들의. 욕심입니다. 근데 하나씩 만들어서 초정밀로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네.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뭐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예. 사실 관광이라는 게 데이터 습득이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 무슨 환경이나 교통 영역 같이 네. 뭔가 픽스해서 딱 가지고 올 수 있는 데이터가 관광 영역은 많지가 않아요. 네. 제일 중요한 건 사람들이 관광이라는 관점에서 어디 지역에 가고 뭘 타고 가고 뭘 느끼려고 하고 하는 부분을 정례화시키고 데이터화 시킨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이걸 네. 찾아내기 위해서 그 여타에 있는 행정적인 영역의 데이터와 네. 민간의 데이터들을 잘 가지고 와서 네. 그런 것들을 예측해내고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어려운 과정보다 이런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왜 부서 이름이 디지털 융합과인지 알겠어요. 네, 민간의 데이터와 공공의 데이터를 계속 융합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아유, 과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찍느냐고 지금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네. 제가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청의 김기용 과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